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택시 승객이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목적지가 아니라면서 기사를 때린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8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선 7기 3년을 맞아 단체장들의 공약과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허성군 김해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상국립대병원 업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만취한 택시 승객이 기사를 마구 때리고 차량까지 부순 사건을 지난주에 보도해드렸는데요.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자신이 가자고 한 목적지가 아니라면서 기사를 수차례 때렸는데요.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야, 내 새끼야. 돌아가라고 그러지. 내 돈 주길 테니까. 돌아가라고 이 씨발이 아니잖아 이게. 그러고는 조수석 쪽 문을 열어 기사의 왼쪽 팔을 발로 찹니다. 뭐야? 별로. 운전석 쪽으로 자리를 옮긴 승객은 기사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어깨를 수차례 발로 가격합니다. 70대 택시기사가 3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 지난 6일 새벽 2시 45분쯤. 승객은 도착한 곳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며 기사를 때렸습니다. 택시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슴 쇄골 부위 쪽하고 어깨 쪽, 귀 밑에 쪽으로 거리 참아람씩 많이 쓰리고 좀 아픈 실정입니다. 지난달 26일 밤 김해에서도 택시 승객이 기사를 마구 때리고 차량까지 부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의리여서 맞을 수밖에 없다며 자신들의 인권도 존중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기사 인격을 존중하고 왜 우리인데 그렇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저희 직업상 그건 할 수 없다고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가 미얀마 곳곳에서 펼쳐지면서 800명이 넘는 시민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경남에 사는 미얀마 교민들과 시민사회 단체들도 매주 집회를 열면서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민주화를 염원하는 집회가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벌써 14번째. 겨울에서 봄으로 다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는 사이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경남에 사는 미얀마 교민들과 경남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선거, 민주주의, 자유를 뜻하는 세 손가락을 함께 들고 독재 타도를 외칩니다. 쿠데타 이후 군부의 총격에 지금까지 8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고 5,700명 이상이 체포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저항운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공무원들이 학생들이 그는 멈추지 않고 시위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도움입니다. 특히 3.15 의거를 통해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창원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미얀마 민주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더 이보다 지지와 또 다음에 미얀마 시민운동가들에게 필요하시는 모든 운동들이 많이 해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편 미얀마 민주화 투쟁 지지 김해 시민 모임이 최근 집회를 열어 지지 성명을 발표했고 미얀마 민중항쟁을 지지하는 거제 사람들은 모금 운동을 시작하는 등 연대의 움직임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오늘까진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어제보단 더위가 주춤하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과 진주의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꽤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시간당 3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는데요. 이 지역은 내일 밤까지 최대 100mm가량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경남 지역에도 최대 80mm가량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지만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낮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먼저 살펴보시면 김해 18도, 함안은 17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김해 28도, 양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8도, 합천은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MBC 경남은 민선 7기 3년을 맞아서 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현안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성곤 김해시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공약 이행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네. 3년 전에 가장 첫 번째로 내세우셨던 공약이 바로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라는 거였는데 3년간 이 공약이 잘 지켜졌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네. 먼저 취임 이후에 경제 살리기 위주로, 일자리 정책 위주로 조직을 개편하고 투자 유치가 신설이라든지 하도급 전담팀 운영이라든지 또 비대면 경제팀을 운영해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콘텐츠 기업 유치라든지 또 우리 어생명 기업 유치라든지 또 저희 18개 산단이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있어서 속속 입주가 시작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이 일자리만큼은 시민들의 신뢰도 중요하고 우리 그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카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3년 차인데 네. 8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4년 연속 일자리 경제 대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센서 기업 유치라든지 또 연구소 기업 추가 유치 등을 통해서 임기 내에 일자리 10만 개는 공공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를 포함해서 꼭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 일자리 사업과 또 청년 정책은 연관돼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김해시 말의 차별화된 청년 정책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혹은 대도시로 가지 않아도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차별화된 청년 정책을 추진하자 해서 청년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위원회를 만들고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 정책팀을 신설하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우리 청년들 그 일자리 관련해서는 청년위원회가 직접 결정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약 67가지에 397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 카페 운영이라든지 청년다움이라 해서 이 청년들을 위한 그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이 청년들이 이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지역 대학에 입학을 하면은 입학 축하금을 지급을 하고, 또 우리 이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지역 기업에 또 취업을 하면은 취업 장려금을 지급해서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서 청년들이 이 일자리 때문에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시장님의 수건 사업이자 또 김해시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 관광유통단지 사업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텐데, 이 지연되는 3단계 사업을 좀 빠르게 촉구하기 위한 대책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1995년도에 당시 김혁규 지사님 시절에 우리 부산이 아시안 게임을 유치해 놓고 있었고, 또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없을까 해서 도내에 거제 장목 관광단지라든지 함양 다곡 리조트와 함께 김해 관광유통단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1단계, 2단계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3단계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등은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요청도 드리고 도와 협력을 해서 이제 실현 가능한 계획을 곧 제출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2024년도에 전국 주거개체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인 롯데와 또 도와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이 백지화되고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정부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서 김해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계획이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공항은 무엇보다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중국 민항기가 우리 김해 돛대산에 추락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신공항을 하면서 할주로 V자가 우리 김해를 향하고 있어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환경 문제, 소음 문제, 안전 문제 등을 제기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함께 노력해서 결과가 가덕 신공항 특별법으로 기결이 됐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가덕은 주변에 이른바 에어시티, 공항도시를 할 만한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김해는 기존의 철도망이라든지 또 부산 신항망과의 인접한 접근성이라든지 또 김해 국제공항 등 공항 물류, 또 화물 물류, 또 최근에 데이터 물류라든지 지식 물류를 포함해서 물류 허브 도시 김해, 동양권 물류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서 기존의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 기능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이 가덕 신공항과 함께 김해의 여러 가지 이 미래 먹거리 산업 또 김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국립대병원의 용역업체들이 환자 이송이나 청소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수당과 상여금 등 연간 7억여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노조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경상국립대병원과 한 용역업체가 맺은 표준 계약서입니다. 병원이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인건비 항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상여금은 기본급 100%로 연간 182만 원. 하지만 비정규직의 급여 명세서엔 상여금은 0원입니다.
남는 부분이 있을 때는 지금까지 근로자들한테 특별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을 해서 총액은 전체 다 지급을 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인건비를 모두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건데 직원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설주석으로 50만 원씩 각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는 82만 원은 1년에 다 땡겨먹은 거죠. 떼어먹은 거죠. 용역업체에서. 병원의 다른 용역업체 직원도 표준계약서의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표준계약서 저희들도 있는, 우리 남자들도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비정규직 노조는 경상국립대병원 용역업체들이 표준계약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가 연간 7억 7천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 측이 용역업체의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를 허술하게 관리 감독했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하라는 정부의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걸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또 나아간다서 고용노동부는 이 부분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불구하고도 두 기관이 엄밀하게 방치를 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미지급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라며 진주시의원들까지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경상국립대병원은 의혹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제21회 거창 예총회가 오늘 오후 7시 30분 거창 문화원에서 열립니다. 신남방 개척 온라인 수출 상담회 개회식이 오늘 오전 11시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마련됩니다. 2분기 산청 함양 사건 양민 희생자 유족회 이사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산청군 금서면 산청 함양 사건 추모 공원에서 열립니다. 사랑의 리어카 전달식이 오늘 오후 2시 창녕군 자원봉사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제34주년 60민주항쟁 경남기념식이 오늘 오후 6시 창원대학교 민주광장 앞에서 진행됩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어제 청와대 정문 앞에서 LH 분리반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조규일 시장은 LH가 수행했던 고유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인원도 20% 이상 감축하는 등 정부가 LH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돼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65세 이상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고충부에서는 고령자 맞춤형 주거시설을, 저충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하는 고령자 공공임대복지주택을 건립합니다. 196억 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140호와 복지시설 2,000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인데 시는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LH는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합천군이 합천호의 종합적인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뢰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개발 여지가 있는 17개 지구 선정과 생태 둘레길 100km 조성,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사업비 4,131억 원 규모의 합천호 종합개발 기본계획으로 K워터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전국 택배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8일에 진행된 2차 사회적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어제부터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350여 명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경남에서 오늘 하루 13만여 개에 달하는 택배 배송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조 측은 사측이 지난 1월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 작업에 대한 인력 투입을 책임지기로 합의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45명의 고령층을 구조한 인공지능 스피커 아리아가 올 하반기에 680대가 추가 도입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아리아는 노인들의 응급 상황에 쉽게 대처할 수 있어 2019년 도입 이후 호평을 받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현재 운영 중인 2,860대를 포함해 2025년 10,000대까지 늘리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 국비를 확보하는 등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남, 부산, 울산이 내년에 출범할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행정안전부의 법적 지위 협의와 경보를 의견을 수렴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부산시청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경남과 부산, 울산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장 사무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기본 구상 등을 반영해 선정하기로 했고, 사무소의 위치는 타당성 등을 분석해 결정하는 등 8월 말까지 세부 설계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바로 세우기 운동 본부는 경남교육청이 교사의 87%가 원격 수업 지원 플랫폼인 아이톡톡을 이용한다고 발표했지만 경남교사노조는 73%가 화상회의 앱인 줌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 학부모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설문조사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또 다른 공동 설문조사는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해 씨가 오는 20일 가야 테마파크 야외 공연장에서 UN 세계 요가의 날 기념 행사 및 가야 명상 문화 축제를 엽니다. 멈춤으로 나아가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2019년 주한 인도 대사의 제안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취소됐으며 올해는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밀양시가 재난안전정책사업 특별교부세 10억 5천만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로 삼랑진읍 송지리 송지지하차도와 상동면 안인리 구곡지하차도, 매일지하차도에 차단 시스템을 설치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제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거제시는 이에 따라 민간기업 3곳과 함께 남부면에 어르신 스마트 돌봄 서비스와 스마트 주차정보 공유 서비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경남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147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이번 채용은 사업 확대와 퇴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방과 후 학교 실무원과 전담사서, 특수교육 실무원 등 16개 직종에서 선발하며 관련 사항은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지난 2019년부터 조성한 미래세대 행복기금의 첫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진주시는 지금까지 392억 원의 행복기금을 조성했으며 지난 3월 공고를 거쳐 확정한 성적과 복지, 다자녀, 특기 분야 장학생 201명에게 모두 1억 9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